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의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정청래 대표의 공약인 1인 1표제와 내년 지방선거 공천룰이 부결됐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당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1인 1표 당원주권 정당을 공약하고 당선되었습니다. 전당대회 때 약속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으나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됨으로써 저의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점에 대해 그 공약을 실천하라고 저에게 당대표로 선출해 주신 당원들의 꿈을 이루기 어렵게 되어서 저를 뽑아주신 당원들께 송구한 마음 금할 길 없습니다. 저는 전당대회 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 믿고 가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금 잠시 당원주권 정당의 걸음을 멈추지만 오직 당심, 오직 당원만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중앙회 부결에 대해서 당원 여러분들께 사과 말씀드립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 당원들은 오히려 정청래에게로 결집할 것입니다. 타이밍 절묘하게도 정청래 대표에게 이재명 대통령 손목시계 1호가 건네지는데 정청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님 시계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 김병욱 정무비서관께서 이재명 대통령 시계가 나왔다며 당대표에게 제1호 이재명 시계를 먼저 전달하러 방문했습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이재명 시계를 기다리고 계실 텐데 제가 먼저 시계를 찾습니다. 손목에 이재명 시계를 차고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하여 이재명 시계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같은 시간으로 움직이고 같이 행동하는 소중한 시간에 공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재명 대통령 시계의 컨셉트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입니다. 이 문구를 이재명 대통령의 자필로 각인한 것인데, 즉 국민 주권이 아닙니까? 아마도 1인 1표제가 통과되어 민주당이 당원 주권이 실현된 날이라고 확신했던 것 아닐까요? 어찌되었든 지금 민주당을 진단한 것이고 곧 처방전이 나오겠지요. 그리고 그 등 뒤엔 민주당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뿌리 깊은 사법 권력과 국힘, 수구 언론이 총동원된 지금 내란 척결을 못하면 선거도 필패입니다. 정청래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유시민 작가는 지속가능한 민주주의 함께 다시 쓰다 라는 토론회에서 최근 김남국과 문진석의 문자 사태를 거론하며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이번에 어떤 국회의원하고 비서관이 문자 주고받은 것 때문에 인사청탁 난리가 났잖아요. 이제 그게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다고 하지 마세요. 저는 몹시 위험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통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메시지, 이것이 전부 도청되고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조선일보나 이런 재래식 언론 기자들에게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 내가 주고받은 모든 메시지가 내일 아침에 어떤 이유 때문에 갑자기 만천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나는 당당해. 법적으로 문제없고 도덕적으로 떳떳해.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 범위에 살아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지금 상황이. 그 점을 저는 진짜 공개적으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매불쇼에 출연한 박은정 의원은 지금 조이대 행태에 대해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음 먹은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되게 정치적인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과거에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에 윤석열이 정치에 나서기 전에 했던 행태랑 되게 비슷한 행태를 보이고 있어요. 법원장 회의, 검사장 회의 그때 같이 윤석열이 했고요. 그리고 그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저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우리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끄는 사법부의 이 정치 편향성에 대한 우려, 이거를 국민들이 굉장히 이렇게 분노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자, 결국 윤석열 따라하기의 정점은 탄핵과 단죄일 것입니다. 예정대로 5일 전국 법원장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난 회의의 모습은 이랬지요. 조희대가 내란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는 건 이미 12.3 당시 조선일보의 보도로 확인이 되었고, 이후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 지기현의 윤석열 석방, 조희대가 데려온 수원브라더스의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까지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등 그야말로 내란범이 판사라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왔습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을 석방시켜준 판사에게 윤석열을 재판케 하고 그 내용 역시 가족 오락관을 방불케 하며 내란 수계의 범죄가 희화화되고 있는데, 이러니 국민들은 윤석열이 또 석방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고, 당연 내란 전담 재판부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법외국제 역시 지기현의 윤석열 탈옥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며, 이미 오동훈 공수처장이 국회에 나와 법외국제가 있었다면 지기현 건이 해당된다고 발언했으니, 이러한 사안들은 조희대 사법부의 자업자득이며, 이러니 사실상 내란 1년은 조희대 사법부 쿠데타의 연속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조희대 밑에서 충성하는 법원장들이라면 그들에게 사법부 독립이라는 말이 얼마나 코미디냐 이거지요. 박판규 변호사는 군자는 의에 민첩하고 소인은 이익에 민첩하다. 민첩한 법원장 회의 참으로 작아 보인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제 이들 법원장들이 어떤 정치질을 할지가 주목되는 것인데, 김경호 변호사는 즉각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법원장 회의는 첫째, 특정 정당 입법에 대한 집단 반대라는 정치적 목적, 둘째, 법관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공무외 활동, 셋째, 정치적 편향성이 명백한 집단 행위이므로 대법원 판례 기준에 비추어 보면 국가공무원법 제66조가 금지하는 불법 집단 행위에 해당한다.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들이 유죄라면 이번 법원장 회의는 그보다 훨씬 무겁고 더 위험한 정치 개입이다. 이러한 사안은 사법권의 독립이 아니라 사법권의 정치화이며 헌정 질서를 흔드는 심각한 위법 행위다. 이어 대법원의 판례는 명징하다. 우리는 세월호 시국선언에 나섰던 교사들이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똑똑히 기억한다. 대법원은 그들의 행위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불법 집단 행위로 규정하고 단죄했다. 사법부 독립은 법관 개개인이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때 지켜지는 것이지, 법원장들이 스크럼을 짜고 여의도 정치를 향해 고함을 지를 때 지켜지는 것이 아니다. 자신들이 만든 세월호 교사 처벌의 판례가 이제 부메랑이 되어 법원장들의 목을 겨누고 있다. 경고한다. 회의가 특정 정당을 성토하는 정치투쟁의 장으로 변질된다면 법원장들은 존경받는 법조인이 아니라 즉각적인 고발과 처벌의 대상이 될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한다. 법관이라 해서 그 예외가 될 수 없다. 내일 스스로를 피고인석에 세우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자, 정청래 대표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법 쿠데타를 단호히 저지하고 사법개혁으로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부요인 오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사법제도 개편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변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뻔뻔하게 사법개혁 반대를 외치며 사법개혁 반대 시위를 한 셈입니다. 사법개혁에 대한 요구가 누구 때문인지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인지 참으로 뻔뻔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태도는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정신승리 같은 모습입니다. 삼권 분립을 짓밟은 비상계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사법 독립을 지켜달라는 이중적 태도 역시 기가 찹니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의 선택적 반발은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8월 15일 해방이 되고 나서 뒤늦게 8월 16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8.16 사법독립 주창과 8.16 사법독립 주창자 조희대를 국민들은 용서치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에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3특검이 종료되는 즉시 2차 추가 종합특검으로 내란의 잔재를 끝까지 파헤쳐 내란의 티끌까지 법정에 세우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과 법외국제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또 법원 행정처 폐지 등을 담은 사법행정 정상화 3법도 공식 발의됐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이라는 국민의 명령을 완수하고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연내에 사법개혁을 완수하겠습니다. 기득권의 저항에 굴하지 않고 견고한 사법 카르텔을 해체해 사법 주권을 온전히 국민들께 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